다음은 상생라이프 시사 브리핑입니다. 박찬하 위원님, 이웃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얼마 전 있었는데요. 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 이 부분 중점적으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예. 7월 12일 시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베 죽음인데요. 아베 일본 전 총리가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피격 사건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스야는 체포 이후 경찰 진술에서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 파산했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54년에 출생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993년 중의원에 첫 당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총리로서 처음으로 취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2년에 총리로 재취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최장기 총리로서 부임을 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선거 유세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8년 9개월 동안 집권한 역대 최장수의 총리였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일본 하면 아베로서 상징되었습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세이와 정책 연구회, 세이와 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베 세력들이 대거 장악하여서 아베파라고 불렸습니다. 그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이 아베파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회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일본 회의는 1997년 우파 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을 통합해서 결성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일본 회의의 중심도 이 아베 총리였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신조에 대해서 그 사상적 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적 지주인 요시다 쇼인인데요. 이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정환론을 일으킨 정환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 때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데요. 요시다 쇼인은 국력을 길러 차지하기 쉬운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미국의 이런 부분 또한 조선과 만주에서 토지로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의 송하 촌숙을 가보면 그 강의실로 쓰였던 방에는 요시다 쇼인을 포함한 13명의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한국 침략의 기반을 닦은 이 조슈번의 출신들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리고 테라우치 마사타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요시다 쇼인의 핵심 제자였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에 의해서 거기서 제자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의 가스라 다로, 그리고 테라우치 마사다케, 이러한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성지인 야마구치 현인데요. 조슈번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베는 같은 야마구치 현 출신인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시다 쇼인에게 공물을 올리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2014년 7월에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다카스키 신사쿠를 기린 동행암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아베 신조의 이름 중에서 한자 진은 바로 이 다카스키 신사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기시 노부스케로 이어지는 이 조슈번의 정통맥, 아베 총리의 고향 할아버지들이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으며 한국을 침공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아베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시마 요시마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나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군이 동학농민군에 밀리게 되자 양호 초토사인 홍계호는 정부의 외병 차입을 요청했고 결국 정부의 원병 요청으로 청국군이 충청남도 아산만에 상륙하고 일본군도 텐진 조약을 빙자하여 제물포, 지금의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7월 23일에 이 일본군들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했는데요. 이것을 가보외변 또는 가보외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침입하여 점령하였을 때 고종의 침실로 일본군 대장 오시마 요시마사가 군화를 신고 칼을 빼들고 이제 우리 일본군이 전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 정부를 대신해 일본이 청군을 몰아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강제로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오시마 요시마사는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고조부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틀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청일전쟁과 더불어 일본군은 최신의 기관총 앞에 동학 농민군들을 일방적인 학살을 하였습니다. 기시 노부스케인데요. 기시 노부스케는 731 부대장 시로 이시가 있습니다. 그 시로 이시의 직속 상관이 바로 만주 국무원 총무국장인 기시 노부스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31 부대는 잔혹의 극치였는데요. 1만 5천 명 이상의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도 이렇게 해서 목숨을 달리했는데요. 미국은 인체 실험 자료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부분은 의학계 중진 내지 거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731이라고 쓰여져 있는 비행기를 탄 모습입니다. 연출된 모습에서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보여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이 도조 히데키 내각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바로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개전에 전쟁 수행의 제1선에 있었던 A급 전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풀려나서 이후에 자민당 창당 등 승승장구하며 56대, 57대 총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인 기시 요코이고요. 기시 요코는 아베 신따로와 결혼을 하여서 바로 지금의 아베를 낳게 되었는데요.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가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동생은 기시 노부오라고 해서 기시라고 하는 성을 쓰고 있는데요. 기시 노부오 방이상 역시 출생 직후에 아들이 없는 외삼촌의 양자로 보내져서 기시로 성을 바꿨을 만큼 기시 전 총리는 형제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시 노부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못한 큰 목표라 헌법 개정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그 외할아버지의 정책은 그대로 지금의 아베 신조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신조의 그 사상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정신적 지주로서 요시다 쇼인, 그의 친구로서 오시마 요시마사, 그리고 기시 노부스케로 이어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아베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강한 일본 아베노믹스를 내세워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아베 총리는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를 단행했고 이후에는 매년 공무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에는 아베 총리가 물러서고 나서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베 신조는 여러 가지 망언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검토한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강제연행에 대한 서술이 없다라고 해서 강제징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위안부에 대한 사죄 편지는 쓸 생각이 털 큰 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2016년인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 털끝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독도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도 10년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역시나 교과서를 등재하면서 임나일본 부설이 확고히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평화헌법을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보면 구조 1항을 보면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2항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그 평화헌법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0일에 있었던 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개헌선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개헌 가능 의석은 166석인데 지금은 177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화헌법을 개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총리는 11일 날 빠르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꿈꿨던 전쟁 가능한 나라가 지금 실현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뒤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이제 일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지금은 일본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6.25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